안녕하세요. 자바 언어 기초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건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if문의 if와 if-else, 다중 if, 중첩된 if-else문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스위치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문장은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세 가지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지만 복잡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사용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반복을 할 수 있는데, 순차 구조인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이 차례대로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고요. 선택 구조인 경우에는 조건식에 따라서 문장 1이 선택이 되거나 문장 2가 선택이 됩니다. 반복문인 경우에는 조건식에 따라서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이 중에 제어문이 무엇이냐? 문장이 실행되는 순서에 영향을 주는 문장이고요. 조건문, 반복문, 분기문이 바로 제어문입니다.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개의 실행 경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하고요. 프로그램의 흐름을 변경하는 데 if문과 스위치문 등이 있습니다. 반복문은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같은 처리를 반복하고 while문, do-while문, for문 등이 있습니다. 분기문은 무조건 다른 경로로 이동하거나 반복을 종료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4주차 수업에서는 이 중에 조건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할 건데요.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 특정 문장을 수행하도록 또는 수행하지 않도록 만드는 문장입니다. 조건문의 종류는 if와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참에 해당되는 문장을 수행하고요. 거짓이면은 거짓에 해당되는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if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f라고 적고 이렇게 가로 안에 조건식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if하고 데이터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양수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한 문장을 다음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문장을 수행하고 조건식이 거짓이면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플로차트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f-else문이 있는데요. if-else는 무엇이냐? if문은 단순하게 조건식이 참일 때 특별히 실행되는 문장에 대해서만 있었는데 if-else는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 조건식이 거짓일 때 실행되는 문장으로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if의 조건식이 만족할 때는 문장 1이 수행이 되고요. 만족하지 않을 때는 else 다음에 있는 문장 2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를 보시면 데이터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양수입니다가 출력이 되고요. 거짓이면은 음수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if의 조건식을 만족할 때 if 다음에 있는 문장 1이 수행이 되고요. if의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을 때 else 다음에 있는 문장 2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로차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 다음에 있는 문장 1 수행, 그리고 거짓일 때,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else 다음에 있는 문장 2를 수행합니다.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정수의 홀수, 짝수 여부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을 받기 위해서 java.util.scanner를 임포트를 해줬고요. 그리고 입력받은 데이터를 indata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indata.next.int 정수 타입으로 변경을 해서 num이라는 정수 타입의 변수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if문을 이용을 해서 %2를 해서 결과가 0,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니까 짝수인 거죠. 그래서 입력한 정수는 짝수라고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입력한 정수는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가 0 또는 1이기 때문에 나머지 else는 그 나머지가 1이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정수는 홀수 이렇게 출력이 되고 다 끝났으면은 프로그램 종료라는 문장이 출력되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바 이클립스를 실행을 시키고요. 파일에서 new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new 자바 프로젝트가 뜨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피니시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된 프로젝트에서 src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예, new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new java 클래스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 name에 클래스 이름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main 함수 타이틀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finish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내용이 뜨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입력할 내용을 쭉 입력을 해주고 그때 이제 그 import java.util.scanner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int부터 여기 프로그램 종료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 버튼을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밑에 그 콘솔 창에 이렇게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원하는 정수를 입력을 합니다. 저는 23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랬더니 결과가 입력된 정수는 홀수라고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 프로그램 종료 부분이 출력이 됐습니다. 다중 if문은요. if else문에서 else 다음에 다시 if를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if 다음에 조건식 1이 있으면 이 조건식 1이 참이면은 문장 1에 해당되는 실행문들을 실행을 하고요. 거짓이면은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else if 그 다음에 조건식 2 해서 다시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 다시 물어본 이 조건식 2가 참이면은 해당되는 실행문들 실행을 시켜주고요. 거짓이면은 다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else에서 이제 마지막 모든 조건들이 다 거짓일 때 실행되는 문장까지 써주면은 이제 이 다중 if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또 다시 거짓일 때 또 다시 물어보고 또 다시 조건식으로 물어보고 할 때 이 다중 if문을 사용합니다. 자, 다중 if 예를 한번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if else의 예를 들었던 이제 데이터 0보다 크면은 양수입니다. 출력하는 고 그렇지 않으면 else면 음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했는데요. 이때 우리가 0을 따로 구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else if를 써서 데이터가 0과 같으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0과 같으면은 0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0보다 작은 거니까 음수입니다. 출력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lse if를 중간에 써서 다중 if문을 사용을 해서 0을 따로 0입니다. 라고 구분하는 거죠. 다중 if를 사용해서 성적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점수가 90점 이상이면은 그레이드를 A로 그리고 90점 이상이 아니면이잖아요. 그럼 90점 미만이에요. 그런 경우에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럼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물어보죠.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레이드 B. 자, 이렇게 해서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F. 이렇게 다중 if를 사용해서 우리가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작성한 거를 보면은요, 자바로. 그래서 먼저 이제 import java util scanner 해주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내용 안에 요 if, else if문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실행을 시키고요. new java 프로젝트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프로젝트 네임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finish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긴 그 자바 프로젝트 밑에 이제 src가 생겼어요. 거기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ew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new java 클래스 창에서 클래스 내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finish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게 생성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import java.util 스캐너 입력해주고 그리고 코드, 나머지 코드들 성적 처리하는 부분을 입력을 해줍니다. 저장하고 실행을 시키면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밑에 콘솔 창에 뜨고요. 그래서 저는 점수를 입력을 했어요. 95 입력을 했습니다. A 학점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f else문 중에서요, 또 중첩된 if else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if else 문장 안에 다른 if else 문장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if문 안에다도 또 다시 if else문 쓸 수도 있고요. else문 안에다가 또 if else문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else문 안에 다시 if else를 썼는데 이때 그러니까 조건 1에 대해서 거짓일 때 다시 또 이제 조건 2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물어보는데 이게 바로 중첩된 if else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 중첩된 그럼 if else문하고 다중 if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바깥쪽 if가 참일 때 다른 if문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if문 안에 다시 또 if문을 물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쪽 if가 거짓일 때 다른 if문을 else에서 이제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중 if문인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if가 거짓일 때만 두 번째 if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된 if에서 만약에 바깥쪽 if가 거짓일 때 다른 if문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요 두 개 이것과 다중 if문은 같은 코드를 이렇게 같이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 if문인데 다시 또 물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중첩된 if문을 사용을 해서 if문 안에서 다시 또 물어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문은 여러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그런 조건식입니다. 스위치문은 다중 if문으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스위치문의 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개 이상의 케이스절과 0개나 1개의 디폴트절로 구성이 되는데 스위치문에는 케이스절 그리고 디폴트절이 같이 이렇게 쓰입니다. 그럴 때 케이스절이 0개 이상이니까 케이스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0이나 1개 디폴트절로 구성이 되니까 디폴트절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연산식으로 정수 타입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스위치문 다음에 가로를 써가지고 거기 연산식을 적는데 거기는 정수 타입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JDK 7부터는 문자열과 열거 타입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치문의 제어식으로 스트링 객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 다음에 이렇게 연산식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식의 결과가 케이스 다음에 있는 값 1과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실행문들이 실행이 되고요. 거짓이면은 이제 케이스 2에 있는 값 2와 같은지 그걸 또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면은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거짓이면 다시 또 물어보면서 마지막에 모든 케이스를 다 물어봐요. 없으면 값 1도 연산식의 결과가 아니고 값 n도 연산식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 디폴트 디폴트로 가서 여기에 있는 실행문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일 때 이 맞는 값이 없어요. 그럼 디폴트문이 실행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디폴트에 해당되는 문장을 마지막에 수행한다 그러면은 모든 값들이 해당되는 값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형식에 대해서 맞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식의 값을 일단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값인 케이스문을 찾습니다. 찾아서 해당 케이스문 다음에 나열된 문장들을 수행을 하는데 이때 이 문장들의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만약에 안 쓰면은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 다음 케이스문을 또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해당되는 케이스문으로 이렇게 점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과값으로. 자,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사칙 연산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임포트 자바 유틸 스캐너를 해주고요. 예, 그리고 스캐너 데이터에서 뉴 스캐너 시스템.in에서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는 부 만들어주고 int에서 num1과 num2 그러니까 그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char op에서 여기에서는 연산자를 입력받아서 그 op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을 입력받은 거는 num1에다 저장해 줬고요. 그래서 데이터 next int로 해줬어요. 왜냐하면 정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num1 그리고 num2도 마찬가지로 next int 해줬는데 세 번째 이제 연산자를 입력 받을 거예요. 이때는 이게 op가 캐릭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data.next.character at0이라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받은 연산자를 캐릭터 타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새롭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칙 연산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위치문에서 OP 값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OP가 플러스이면 더하기이면은 이제 그 두 개 값을 여기다가 각각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하고 더하기 연산 결과를 뒤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럼 마이너스 기호다 OP가 그러면은 빼기 연산을 해주고요. 곱하기 별표 그러면은 곱하기 연산 결과를 출력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이면은 이때 주의할 점. 나누는 수가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문장을 하나 넣었습니다. if문에서요. 여기다 조건식을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if num2가 0이 아니면은 이렇게 나누기 연산해서 결과를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0이면 어떻게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고 나눌 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산도 했습니다. 나머지 연산도 마찬가지 나눠져야 되니까 num2가 0이 아니냐라고 물어봐서 만약에 0이 아니면은 이렇게 나머지 연산하는데요. 이때 출력할 때 퍼센트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퍼센트 기호를 하나 더 씁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를 화면에 출력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num2가 0이 아니다가 아니면 0이라는 거죠. 그러면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출력하고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게끔 해줬고요. 모두 다 이 모든 케이스가 다 아니에요. 그럼 디폴트 실행을 해서 잘못 입력하셨습니다가 출력되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3 나누기 3을 한번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할 건데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실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연산자 나누기 연산자가 OP로 들어갔어요. 스위치 문에서 이제 OP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OP 마이너스 그러니까 나누기 연산자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는 케이스를 찾습니다. 찾아서 이제 거기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브레이크 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문에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치 문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대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new java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겠다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new java 프로젝트 창이 뜨면은 여기 프로젝트 네임 입력해주고 그 다음 finish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패키지 익스플로어에 보면은 그 테이블이 생겼어요. 여기에서 src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메뉴가 뜨면은 팝업 메뉴 뜨면은 new 클래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new 자바 클래스 창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에 클래스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 부분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finish 버튼을 눌러주죠.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뜨고 여기다 입력을 해줬습니다. 코드를 다 입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밑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고 두 번째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서 제가 각각 13, 3을 입력하고요. 연산자를 나누기를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13 나누기 3은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수식의 값이 특정 값인지 여러 번 비교하는 경우에는 스위치문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이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간결하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위치문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 먼저 if num이 0이냐 1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바로 케이스 1이죠. 그리고 2이냐고 else if 물어본 게 케이스 2. 그 다음에 else if에서 num이 3이냐라고 물어본 게 케이스 3. else가 바로 디폴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치가 돼서 스위치문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하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2하고 num이가 else if num이가 같으냐, 그 다음에 else if num이 3과 같으냐,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고요. 자, 스위치문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아까 잠깐 얘기는 했는데요. 해당 케이스문 뒤에 문장들을 모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스위치문을 썼는데 브레이크를 지금 다 빼봤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뺐습니다. 뺐을 때 어떻게 결과가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나누기랑 퍼센트까지 다 넣어가지고요. 이때 여기 보시면은 브레이크를 다 뺐어요. 여기 브레이크 다 안 보이죠? 예, 여기 원래 브레이크가 문이 여기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브레이크 문을 다 뺐습니다. 자, 빼고 한번 이제 저장하고 실행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13, 두 번째 값 5 입력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했어요. 더하기를 했더니 그 케이스 1부터 다 적용이 됩니다. 브레이크가 빠졌기 때문에 케이스 1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문장부터 다 아래까지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까지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디폴트까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if문에서 이제 if, else if, 그리고 다중 if, 중첩된 if else문, 그리고 스위치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